당연히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록을 해야지 EBS 방송할 때도 자 박사다 했을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민이 저거 왜 걸렸어요? EBS 출연했다가 EBS에서 박사학위라고 적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연구재단에 박사 등록이 안 돼 있어. 결국 그것 때문에 걸린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방송활동이나 학문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려면은 반드시 해외에 석단 박사학위를 연구재단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경우가 없겠죠. 박사학위 따는데 그래도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근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정민이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다 그럽니까? 왜 안 했다 그러겠어요? 박사학위가 아니니까 못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제가 보니까 뭐 학위증 이런 거는 돈만 주면은 바로바로 받아냅니다. 그거는 여타의 다른 신문사 기사도 나와요. 몽골에서는 학위증은 손쉽게 유지해서 받는데 연구재단에 등록을 하려면은 논문을 등록시켜야 돼요. 논문이 없는 거예요. 논문 없이 학위증만 위주해서 받아온 거고 논문이 없으니까 연구재단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죠. 저 김정민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이상한 사람도 박사가 아니냐 맞냐를 따지려면요. 한국연구재단이 있어요. 그 미디어치가 밥 먹듯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조국에 대한 논문 표절 다 저희가 잡은 거를 지금 다 재탕사탕 써먹고 있죠.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거 가져가고 있고 오늘 동아일보는 썼는데 논문 표절만 저희가 10년을 잡아왔기 때문에 학위라든지 거기는 우리가 그냥 빠삭해요. 자, 해외에서 박사학위 따왔다 칩니다. 하버드에서 따왔다 칩시다. 국내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지가 하버드 박사학위 따왔다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한국연구재단에다가 내가 하버드에서 박사를 땄습니다. 수료증하고 학위증하고 논문하고 다 넣으면은 한국연구재단이 하버드에 연락해서 확인해가지고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박사 딴 게 맞으니까 국내에서 박사라고 칭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검증 공인기관이 한국연구재단입니다. 자, 해외에서 수많은 1년에 3, 4만 명이 유학 갑니다. 석사학위 따고 박사학위 따오죠. 석사학위는 등록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박사학위자는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고 공적 기관에 취업할 때도 박사학위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만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 그렇게 돈 들여서 박사학위 땄으면은 한국에서 활동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국연구재단에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록을 해야지 EBS 방송할 때도 자 박사다 했을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민이 저거 왜 걸렸어요? EBS 출연했다가 EBS에서 박사학위라고 적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연구재단에 박사 등록이 안 돼 있어. 결국 그것 때문에 걸린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방송활동이나 학문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려면은 반드시 해외에 석단 박사학위를 연구재단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경우가 없겠죠. 박사학위 따는데 그래도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근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정민이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다 그럽니까? 왜 안 했다 그러겠어요? 박사학위가 아니니까 못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제가 보니까 뭐 학위증 이런 거는 돈만 주면은 바로바로 받아냅니다. 그거는 여타의 다른 신문사 기사도 나와요. 몽골에서는 학위증은 손쉽게 유지해서 받는데 연구재단에 등록을 하려면은 논문을 등록시켜야 돼요. 논문이 없는 거예요. 논문 없이 학위증만 위주해서 받아온 거고 논문이 없으니까 연구재단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뭐 저희가 요즘에 미디어치가 이제 재판 준비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유튜버 진아TV나 여기서 많이 하고 도장 깨기 보니까 아 이게 안 봐도 뻔하겠더라고. 몽골에서 몽골 무슨 여행 가이드에게 대피를 맡겼는데 대필자가 논문을 베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몽골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특히 한국의 무슨 언론인이나 공무원이 한 30대 넘어서 미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영어로 논문을 쓰지를 못해요. 영어로 읽을 수 있겠죠.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논문 쓴다는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못 써요, 영어 문장을. 그러면은 알바한테 맡깁니다, 논문을. 그 알바가 그러면은 똑바로 쓰느냐? 알바가 베끼는 거야, 타 논문을. 그래서 미국 쪽 우리가 표절 논문 검증할 때도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미국 쪽 표절 걸리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민도 그 방식을 썼겠죠. 자기가 몽골어 못한다면서. 그래서 대피를 시켰더니 대필자가 완전히 표절해버리니까 이게 몽골에서 학위 통과가 안 돼버린 거죠. 안 돼버리고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논문이 없는 거예요. 등록된 논문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저건 뭐 현장에 가든 안 가든 제가 볼 때는 뭐 99% 아마 그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친구가, 김정민, 안정권이 이 두 친구가 막강한 유튜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뭐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유튜버 대통령이라 그런다. 우리가 검증을 어떻게 하죠? 제도 언론이 유튜버를 공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신뢰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익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익명을 하고 다 신뢰성 없는 건 아니에요. 익명을 계속 오래 쓰기 시작하면 그게 실명하고 같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최소한 경력, 학력은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시스템이 돼야지 유튜버가 제도 언론하고 맞짱을 떠서 우리가 제도 언론을 감시하고 두들겨 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는 정도에 대한 검증은 자체적으로 검증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었다는 게 안정권, 김정민 사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욕설하고 지르고 음모론 얘기하고 와 열광을 하는데 그 컨텐츠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김정민이 얘기하는 컨텐츠가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 근데 헛소리라 하더라도 뭐 그거야 논쟁으로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데 경력이랑 뭐 학력을 사기치는 경우는 어떻게 검증하냐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러한 당면 과제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어제 JTBC가 이제 안정권의 헛소리를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JTBC는 우리 미디어워치 카페랑 미디어워치 방송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걸 모니터링해서 저한테 검찰과 함께 다시 구속시키라는 보석 취소 요청서를 내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재판부에. 그러니까 우리 건 다 보는데 우리 걸 다 보기 때문에 안정권의 문제도 JTBC는 다 파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뜨니까 이제 JTBC가 안정권이를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저거 치려고 김정민이, 안정권이 학력 사기치고 경력 사기친 거 노리고 있다가 한 방 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우리 보수라는 표현 쓸게요. 같이 분명히 이 경고가 됐는데도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대호 짜고 갔다가는 한 방에 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한 방에. 친문이나 좌익 쪽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소한의 지성과 양심이에요. 우리가 KBS, 조선일보를 나쁜 놈들하고 욕하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기본 양심이 경력이나 학력은 깨끗해야죠. 이걸 사기치면서 어떻게 언론사들을 공격을 합니까, 우리가. 제가 자유연대를 지난주에 갔어요. 안정권이를 스카우트해가지고 5.18 간을 한 그 단체죠. 거기는 이범 대표라는 사람은 저하고 10년을 같이 운동한 선후배 관계입니다. 정말 싸우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보수 운동판에서 경력과 학력 사기를 치는 놈들이 나타났습니까? 없었어요. 저거 제가 따지면은 2005년도에 인터넷 미디어 협회를 만들면서 보수 운동을 한다고 치면요. 제가 15년 차인데 15년 동안 보수에서 학력과 경력을 사기쳐서 문제가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감옥 가기 전에 제일 심하게 싸운 사람이 신혜식 대표입니다. 제가 장사꾼 이 사탕팔이 엄청 깠는데 그 신혜식은 들어올 때부터 안양공업전문대학이라고 까고 들어왔어요. 안양공업전문대학. 신혜식하고 저하고 셋이 같이 운동하면서 같이 치고받고 싸웠던 장기정이
장기정 대표 알죠? 들어올 때부터 고졸이라고 까고 들어왔어요. 누가 사기쳤냐고요. 학력이랑 경력을. 난 이범 대표한테 정말 제가 불만을 많이 제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애총회 사무총장 출신인 이범 대표님 당신이 하는 조직에 경력 사기꾼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당신이 하는 운동이 5.18가 5.18가가 뭐예요? 5,000명의 5.18 유공자 중에서 사기꾼이 많다. 그 사기꾼은 무슨 사기꾼이에요? 경력 사기꾼이죠. 5.18 때 너 광주 없었지? 너 5.18 때 아무것도 안 했지? 너 1980년도 5월에 활동 경력 까봐. 그게 5.18가 아닙니까? 왜 안 가요, 보훈처에서? 왜 박근혜 정권의 보훈처, 이명박 정권의 보훈처가 못 갔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못 가는 게 아주 탄탄한 명분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보다 이 5.18 유공자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 공익이 더 크다 그래서 까라고 요구하는 자가 자기는 경력, 학력을 다 사기치고 중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까자고 얘기하는 게. 그걸 어떻게 이범 대표라는 보수운동 20년 한 사람이 그걸 안고 가냐고요. 거기 자유연대가 이범 대표 혼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도 이름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보수운동가 수십 명이 이름 올라갔는데 이제 이미 드러났잖아요. 자유연대가 밝힌 게 아니라 정말 이름도 모를 유튜버들이 밝힌 겁니다. 이름도 모를. 그런데도 지금 이 자유연대가 안정권이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간다? 그거 사기꾼이죠. 그럼 자유연대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저는 물론 이범 대표나 자유연대 멤버들이 결국은 결단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 그 사람들은 애국운동가라는 명함을 달고 있어요, 명찰을. 저는 안정권이가 하는 말이 아주 교활하게 이 자기 독자들을 세뇌시킨다고 보는데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애국운동가 명찰 달고 실제로는 돈이나 처먹는 놈들보다는 나같이 처음부터 돈을 원한다고 돈 먹는 게 더 낫지 않냐? 아, 그럴듯하죠? 그렇다죠? 자, 자유연대가 그래도 안정권 같은 경력 사기범을 내칠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자유연대 사람들이 애국운동가라는 명찰을 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막 달 수는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안정권 같이 이범 총장이 나도 돈 벌면 된다, 이 씨발놈들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애국운동가 명찰을 차고 있으니까. 우리가 애국운동가라 명찰을 차고 있는 이유가 완장을 차는 그것도 있죠. 솔직히 저도 욕하고 아마 우리끼리는 서로 많이 욕할 거예요. 저놈은 저거 어차피 그냥 권력에 줄 서는 놈이 애국자 명찰 차고 있다. 우리도 욕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욕을 하게끔 완장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상호 검증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국자가 아니고 난 운동가도 아니고 난 돈밖에 몰라.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이거를. 서로 다 같이 애국자 명찰을 찾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때 협력하고 견제할 때 견제하는 거거든요. 지금 안정권이 김정민은 이걸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애국자로서의 이 도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이 판을 야바이 판으로 만들어서 누가 슈퍼챗 많이 터냐 그 경쟁하겠다는 얘기고, 저는 그런 발상을 했기 때문에 안정권이 공개적으로 변희재와 제가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제가 15년간 친문 좌익한테 민사소송 걸린 소송 가액이 50억이 넘어갑니다. 지만원 박사가 80억이 넘어가요. 이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훈장이에요. 아니 본인이 뭘 했는데 저랑 경쟁을 하자고. 그건 뭐겠어요? 뭘 경쟁하자는 얘기겠어요? 슈퍼챗 누가 많이 터냐 그 경쟁하자는 얘기죠. 그거는 안정권이 나보다 위에 내가 인정하는데 내 경쟁 상대는 지만원 박사예요. 우리가 30억만 더 걸리면 이제 1등 하는 거고, 지 박사가 압도적인 1등이고 제가 50억이고 신희식 대표 인정하는 사람 많지만은 워낙 오랫동안 뛰어가지고요. 거기도 한 20억 이상 걸려있어요. 총액이. 하도 오래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김성욱 대표라고 있습니다. 한 30억 걸려있고. 보수 운동한다 그러면은 좌익과 친문을 위협하는 운동하면요. 이렇게 걸린다고요, 소송들이. 안 걸리잖아요, 안정권이 김정민이. 안 걸려요. 왜? 친문 좌익에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겁니다. 자, 김정민이 저 반중 운동한다? 지금 웬만한 태극기 포스트가 이제 전부 다 문재인이 끌어내리자로 다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 문재인 참수죠. 뭐 따지면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탄핵의 주범은 시진핑이다.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태극기 드는 자들이 왜 박근혜를 못 구했냐? 탄핵의 주범이 시진핑인데 태극기가 친중이어서 이걸 감추기 때문에 못 구했다. 아, 또 그럴싸하죠. 그럴싸하고 마고 제가 뭐 방송으로 무진장 깔았으니까 그건 보시면 되는데 저런 거를 보고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제일 좋아하겠죠. 태극기가 자기 목 따라 온다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시진핑이다 이래버리니까. 김정민이를 왜 문재인이 안 잡겠어요? 저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의혹직에 딱 감옥 들어갔다 왔는데요. 김정민이 임종석이하고 문재인이가 비트코인으로 김정은에게 돈을 쏴줬다고 질렀어요. 왜 감옥 안 보냅니까? 명백한 허위사실. 허위사실한 얘기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연성은 있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정규재 주필이 놀래가지고 김정민이 불러가지고 이제 한번 이슈 만들어보려고 했다가 정규재 주필이 물어보는 거를 김정민은 답은 하나도 못해요. 정주필이 거의 방송사고 낸 수준이었습니다. 주장을 하는데 임종석이가 비트코인으로 김정은에게 돈을 줬다. 정규재 주필이 근거는 없어. 왜 임종석이 문재인이 놔둡니까? 김정민이를. 위협이 안 되니까 놔두는 거예요. 위협이 안 되니까.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저런 이상한 놈 하나 띄워놓게 내버려 두자. 제가 그 주장에 써봐요. 제가 만약에 문재인이가 불법으로 김정은에게 돈 줬다. 다음날 바로 구속해요, 저는. 그딴 얘기 떠들었으면. 바로 구속해요, 저는. 위협이 안 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종건이 쌍욕 다 퍼붓죠. 왜 소송 안 걸립니까? 친문자익한테. 아무튼 걔는 잘 보면은 친문자익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댓글하고 싸우더만 욕하는 게. 교묘하게 문재인이를 위협 주는 것들은 다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안 걸리는 거예요. 슈퍼챗을 털면서 실제로 운동의 가치나 성과는 없는 것들만 골라서 찾아가고 있는 것.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웬만하면은 제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그리고 제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 주로 홍준표 쪽에 있었던 보수 쪽 사람들하고 제가 안 싸운 게 없어. 다 싸웠어. 저 신혜식 대표부터 해가지고 유석춘 교수부터 해가지고 제 10년 이상 운동 동지들 다 싸웠습니다. 저는 애국당에 있었고 저기 홍준표에 있었고. 감옥 갔을 때 다 화했어요. 네. 우리는 누구든지 감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옥 들어가면은 다 도와줘야 돼요. 누가 감옥 갈지 몰라요. 지금 신혜식 대표 박영수 특검대에서 야구방망이 휘둘렀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소됐잖아요. 저것도 징역형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딴 거 가지고 싸우다가도 언젠가 둘 중에 한 명 감옥 갈 것 같으니까 협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왜 또 웬만하면 또 보수하고 또 싸우겠습니까? 웬만하면은. 그래서 안정권도 도와주고 김정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오다가 도저히 이건 더 나눴다가는 이건 뭐 완전히 유튜브판 다 박살나고 보수판 박살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거를 워치독을 하는 역할을 제가 보수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침묵하기 시작하면은 대놓고 싸울 사람도 없어요.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들이잖아요. 보수 쪽하고 그렇게 연이 없잖아요. 저는 보수 쪽하고 연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들 쫓아내야 되거든요. 보수 쪽에서. 그래서 나오자마자 또 싸움판을 벌이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까지 연결시키면은 유튜버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또 엄청나게 더 성장을 할 거고 개개인의 노력과 연구개발이 상당히 필요로 할 텐데 그와 더불어 바로 이런 문제 마치 보수 애국 우익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문재인에게 아무런 위협도 못 주고 보수를 망치고 돈만 털어가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지금보다 10배 커졌다고 봅시다. 이제 문재인이 끌어낼 쯤 되면요. 지금보다 10배가 커져요. 안정권, 김정민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사기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과 권력이 되는데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안정권, 김정민을 처리해내면서 새로운 유튜브 시장에서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차라리 저런 수준의 애들이 들어온 게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여의도에
여의도에서 저는 매체를 했잖아요. 여의도 사기꾼들은요, 저런 급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렇게 대놓고 학력 경력 사기 안 쳐요. 학력 경력은 확실한 놈들이 사기칩니다, 여의도에서는. 지금은 걔네들이 여의도에 있잖아요. 이제 중심축이 유튜브로 넘어오잖아요. 여의도의 프로급 사기꾼들이 유튜버로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와요. 이런 정도의 삼류 사기꾼들을 떨궈내야지 진짜 프로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시장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지의식을 갖고 이런 사기치는 애들은 잡아내서 내쫓아야 됩니다. 저는 뭐 딴 게 아니에요. 막 감옥까지 보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급선무는 그 친구들 보수판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거기 가서 하라 이거죠. 태극기 거론도 하지 말고 여기 와서 하는 게 문제니까요. 그 점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이 유튜브 협회가 또 역시 이 검증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회원을 확대해가지고 최소한의 회원에 대해서 받을 때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유튜브 연합회가 저쪽에다 공문을 쏴서 김정민이나 안정권한테 즉각 밝혀라. 이런 정도로 체계와 힘을 갖춰야 되겠죠. 앞으로. 왜? 제2의 안정권, 제3의 안정권 수두룩히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제가 한 이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모두 말씀을 드리고 뭐 혹시 질문이 있으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